이것 때문에 불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엄한 데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러고 무슨 중국산 배터리, 누가 중국산 배터리 쓰래. 지들이 갖다 쏘놓고선. 자, 제가 3년 전에 군포에 사무실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게,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뭘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일단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데 큰 애로점이 생긴다. 그리고 엄청난 끄름과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외부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끄름과 연기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시야 확보라든가 뭔가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죠. 거기에 플러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이번에 벤츠 화재 때는 벤츠 EQE가 일반 차량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차를 안 타면서 일반 주차장에 뒀는데, 보통은 지하실 아파트 뭐 1층이든 2층이든 변전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충전기기들이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 3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충전기기들이 변전실, 아파트의 메인 변전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요. 왜냐? 큰 충전 시스템 기계 같은 거는 그 두꺼운 전선들이 가야 되는데 설비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선들을 계속 깔고 나가야 되는데 설비비를 아끼기 위해서 요 근처에다 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충전을 다 끝마친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다가 여기서 불이 나서 화재가 크게 나면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지붕 위로 변전실에서 또는 변전실에서 나오는 뭔가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 열이 영향을 줘서 얘네가 녹아버리게 되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환풍 시스템이나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20 몇 층까지 15층까지 물이 올라가려면 수압 펌프로 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물이 올라가고 물에 이 가마 밸브라고 있어요. 물이 센 압력으로 올라가고 가마 밸브를 통해서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물의 압력이 다운돼서 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엘리베이터 내려서 1호와 2호실로 들어가는 중간에 그 메인 통제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열면 거기에 이제 보일러 선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가마 밸브를 통해서 각 세대로 물이 들어가는데, 지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물을 올려주는 이 모터 펌프의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물이 안 가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도 이 변전, 왜냐면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 공조기계, 환풍 시스템, 수압 펌프, 그 물 펌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전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변전실 주변으로 설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전기차가 충전 중에 또는 충전이 끝나고 나서 보통 전기차들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불이 나게 되면 1차로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또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죠.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근데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더라도 그 물줄기는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가 활활 타오를 때 배터리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더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고 더 기름 붓는 거나 똑같은 격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프링클러랑 화재 경보기는 별도의 배터리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는 작동을 해요. 얘네는 작동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나 물을 올리는 펌프나 엘리베이터 또는 환풍 시스템은 굉장히 또 큰 모터가 돌았는데 걔네도 변전실하고 연결하니까 걔네까지 다 멈춰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벽돌이 되면서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내가 그래서 3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확산된다. 지금 이번에 청라 아파트는 그나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덜 나쁜 지역에 전기차가 저는 주차돼 있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옆에 다른 전기차도 있고 옆에 다른 전기차도 있는데 이곳에서 충전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불이 났다. 현대기아 전기차들은 충전하다가도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됐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 나면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옆에 전기차로 불 옮겨 붙고,
그리고 변전실에까지 만약에 타격을 줬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엄청난 재앙이 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도 요번에 뭐 댓글에 뭐 충전 중에 불이 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영상을 찍었냐, 뭐 이씨. 내가 뭐 충전하다 불났다 그랬어? 하여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해선 이걸 분산시키고 뭔가를 베베 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번에 EV6 뭐 충전 끝나고 나서 불난 것도 그렇고, 주행 중에 인도 대리석을 탁 쳤더니 불이 났어. 내가 충돌과 하부 충격 주행 직후의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아이오닉 5나 EV6를 리뷰할 때 배터리 팩 앞쪽에 내연기관차에나 들어갈 법한 가운데가 이렇게 아치로 돼 있는 서브프레임이 들어갔다. 아니 분명히 정의선 회장이 말하기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우리는 글로벌 아키텍처 뭐 eGMP를 만들었다. 그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스케이트보드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변형이 된다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차 전용이라고 말했으면 앞쪽에 들어가는 앞바퀴에 좌우 서스펜션이 장착되는 그 서브 프레임을 전기차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로 eGMP 플랫폼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기차 전용이면 여기 배터리 팩 앞을 쇠가 이렇게 일자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브 프레임이. 근데 걔네 건 여기가 이렇게 아루가 져 있어요. 이 아루는 왜 져 있냐? 배기 라인하고 뒤쪽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일로 나가요. 내연차는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전기차는 배기 라인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안 가니까 여기를 일자로 막아야 돼. 테슬라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다른 회사 전기차들은 여기가 일자로 막혀서 배터리 팩이 앞을 딱 보호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충격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밑에다가 두꺼운 철판 언더커버까지 달아요, 다른 회사들은. 근데 현대 기아 전기차는 이렇게 아루가 져 있어서 어떤 돌이나 어떤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배터리 팩을 정면으로 정확하게 가격을 할 수 있게끔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언더커버도 아주 강한 재질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EV6나 아이오닉 5를 처음 리뷰하고 하체오리기를 할 때 이걸 걱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루가 있으면 하부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대로 배터리 팩을 가격할 수 있다. 이거는 내연기관차의 서브 프레임을 그대로 쓴 게 아니냐. 나는 이게 좆도 의심된다. 너네 eGMP 새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eGMP에 내연기관에 장착되어 있어야 될 모양과 거의 흡사 비슷한, 똑같지는 않았지. 조금은 다르겠지. 뭐 성분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뺑기를 좀 다르게 칠했을 수도 있겠지. 내가 이제 똑같다 그랬어. 내연기관 차에나 들어갈 법한 아루가 있는 서브 프레임을 왜 eGMP에다가 글로벌 아키텍처래매 이 GMP 글로바르 모데루 플랫폼, eGMP 엘렉트릴 글로바르 모데루 플랫폼 맞지? eGMP 왜 이거 썼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하부에 뭐 충격 생기면, 그리고 고속도로 그때 부산인가 어디서도 그 톨게이트 그 하이패스 잘못돼서 난 그 반자율 주행을 잘못 작동한 게 아닌가 존나 심하게 의심이 되는데, 걔도 옆에를 어디 칠 때 하부를 드르륵 긁으면서 불이 난 걸로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실제로 뭐 국가수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 차도 밑에가 뭔가 타격이 있으면서 가격이 되면서 불났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로벌 아키텍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 전기차의 배터리 팩을 잘 보호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런 충격에 서브 프레임이 밑에서 들어오는 돌이나 어떤 물체들을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못 막아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면 우선 형이 직접 설명해. 앞으로는 제조사가 이런 거를 이제 다 밝혀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 같으니, 그럼 내가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쏘리 내가 그러면서 뭐 스미마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니까. 자, 이번 전기차 벤츠 EV 또는 기아 EV6도 충전 직후에, 그리고 또 레이도 탁송차에 실려서, 레카차에 실려서 가다 보면 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충전 직후. 그 다음에 레카차에 실려가는 동안. 뭐 그냥 벤츠 EQE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안 한 지 며칠 됐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불이 났어요. 자,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 전기차에서 불이 나냐? 일단 거기부터요. 왜 전기차를 운행을 안 했는데,
왜 충전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운행하다가 문제가 나서 불이 난다.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난다. 그럼 사람들이 야 충전하다 불났으니까 과충전이네. 저 충전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충전을 했는데 배터리가 그걸 못 받아줬으니까 배터리가 불량이네. 배터리 회사가 나쁜 놈이네. 그럴 수 있어. 막 운전하다 운전자 과실 아니야? 운전자가 존나 세게 먼 거 아니야? 이거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걸고 뭐 해야 되는데 회생지동 써야 되는데 안 쓴 거 아니야? 어떻게든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니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범위까지 들어가는 이런 어그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충전 중에 어쩌다 하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이제 이 스프링클러로 어그로 물타기를 시도했던 유튜버와 몇몇 세력이 제 눈에 보였고 또 대부분의 메신저는 뭘로 가냐? 배터리 회사로 가는 거야. 벤츠 EQ2에서 불이 났어요. 자, 근데 SK 배터리도 아니고 SDI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심지어 CATL도 아닌 뒷보잡 싸구려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배터리 회사는 중국에서 리콜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배터리 잘못이다. 배터리로 몰고 가는 거야. 자, 벤츠에다가 EQ에다가 그 듣보잡 브랜드 배터리 넣으라고 누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야 너네 벤츠 EQ 너네 팔려면 그 회사 배터리 넣어. 안 넣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팔아. 그러면 배터리 탓을 해야지. 정부 탓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배터리 선택을 누가 했어요? 자, 그 배터리가 듣보잡이라 더 싸다며. 더 소재가 안 좋다며. 그럼 벤츠는 그거 모르고 쓴 거야? 벤츠는 그 듣보잡 싸구려 배터리를 LG에서 삼성 SD에서 사도 비싼 값 주고 사서 그거 눈탱이 맞고 사. 그럼 바보지. 경영을 하지 말아야지, 회사 경영을. 그 싸구려 배터리를 왜 비싼 LG 값을 주고 사? 그 바보지. 지들이 바보지던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 싸게 사서 싸게 넣은 거, 싸구려 듣보잡 브랜드니까 지들이 싸게 샀을 거 아니야. 그럼 싸게 사서 벤츠 EQ를 한 4천만 원에 팔았어? 배터리 싸서? 1억 넘게 팔았잖아. 더 많은 이문을 남겨먹은 거 아니야. 지들이 더 많이 남겨먹었으면 왜 이걸 배터리 탓을 해? 더 싼 배터리를 넣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데? 벤츠잖아. 그럼 벤츠가 욕을 먹었지 여기서 배터리 회사를 왜 욕을 해? 우리가 배터리 회사랑 계약서 쓰고 배터리 회사로 뭐 리스 이용 계약서 써갖고 전기차 배터리 확인하고 계약서 썼어? 계약서는 벤츠랑 썼잖아. 계약이라는 게 뭔데? 벤츠 회사한테 돈을 주고 벤츠 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화재 책임이 왜 배터리한테 있는 거야? 벤츠 회사에 있는 거지. 자, 이 오일 내가 팔았어. 노부스에서 위탁으로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제조가 됐어. 자, 내가 이 오일 팔았어. 자, 팔아서 처음에 이윤을 누가 먹어? 내가 먹잖아요. 우리 몰에서 이거 샀어. 우리 게러지에서 이걸로 오일 갈아줬어. 자, 이윤 첫 번째로 누가 먹어? 내가 먹잖아요. 자, 이 오일 때문에 차에 불이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 내가 팔았으니까 내 책임이잖아. 여기 뒤에 폴란드에 가서 요 공장에다 갔다가 책임 따질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 여기 보면 제조가 폴란드에서 이렇게 패킹으로 생산이 돼서 이대로 들어오거든요. 폴란드에 가서 따질 거야?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공장에 가서 따질 거야? 본사는 독일에 있거든요. 독일 본사에 가서 따질 거야? 이 오일 놓고 불나면은? 팔았으니까 나한테 따질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제 와서 배터리 회사를 운운하냐고, 왜? 차를 팔 때 매매 계약은 판매 회사, 제조회사랑 소비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남겨 먹었고, 이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자꾸만 배터리 쪽으로 몰고 가냐고. 누가 그 배터리 쓰라고 그랬어. 이 회사가 책임지고 불난 거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지네가 2차 팔았으니까 하고 억울하면 니네가 배터리 회사랑 붙어갖고 싸우라고. 누가 배터리 회사랑 싸우지 말라 그랬어? 그럼 내가 나중에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니들 문제는 왜 니들 문제를 여기다 갖다 들이대는 거야. 이상한 논리야 진짜 사람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벤츠에서 불났어. 아이오닉 5에서 불났어. EV6에서 불났어. 많이 불난 차들 써놨어. 여기다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걸 배터리 때문에 불났다고 배터리 회사를 언급을 하나. 언론사 놈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못하게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불 날 때마다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배터리
BMS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BMS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데, 자, 내가 옛날부터 그러죠.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BMS 시스템의 문제다. 배터리 문제라고 하면, 물론 배터리의 셀의 불량일 수도 있어. 자, 셀의 불량 셀을 왜 썼어? 싸니까. 듣보잡 회사에서 만드니까 싸니까 쓴 거예요. 싸니까 그거를 비싸게 주고 샀겠냐고, 걔네가. 배터리 셀이 문제여도 노사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제조회사 문제로 나는 봐요. 왜?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배터리 전기차 박사가 그럴 수 있어. 지극히 노사장의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터리 셀이 좀 안 좋다 쳐. 배터리가 싸구려라 쳐. 그거를 BMS가 잡아야 됩니다. 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BMS는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노사장 저것도 헛소리 하네 그러지 말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BMS 시스템의 역할 또는 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조 등등을 검색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BMS가 나와요. Battery Management System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 BMS가 뭐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배터리 팩에서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제어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기입니다. 배터리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게 BMS란 말이에요. 자, BMS.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에서 불이 났어. 좋아, 그러면 10분 이해를 해서 배터리 제조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좀 볼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 자, 그러면 배터리가 원통형하고 이렇게 셀이 있어요. 원통형하고 셀이 있는데 이대로 배터리 회사에서 제조회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들을 정렬을 시켜서 모듈화를 시켜요. 모듈화를 시켜서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모듈팩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셀 단위 하나, 팩 단위 하나로 제조사에 줄 수도 있고, 요거를 딱 몇 개를 정렬시켜서 이렇게 모듈을 제조사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톤형을 모듈 안에 이렇게 가둬서 요게 이제 전기차에 뭐 8팩이 들어가던 10팩이 들어가던 해서 요거를 제조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는 뭐 하냐? 요 팩을 모듈을 받아서 팩에다가 내 자동차 하부의 구조에 맞게 팩에다 얘를 나열을 하죠.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냉각수로를 깔아요. 배터리를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냉각수로를 까는데, 이 냉각수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배터리의 화재랑 굉장히 높은 영향이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냉각 시스템, BMW의 전기차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 테슬라의 냉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이 사건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현대 기아 전기차의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배터리를 모듈을 받아서 팩에다가 구조를 짜고 냉각 시스템을 까는 건 제조사가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왜?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팩에 담아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냉각까지 깔아서 주면, LG에서 공급하는 배터리나 삼성 SD에서 공급하는 게 테슬라가 됐던 BMW가 됐던 현대가 됐던 냉각 시스템이 똑같아야 돼. 근데 다 달라요. 왜 달라? 제조회사에서 냉각 시스템을 까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전기차 리뷰할 때 얘는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네? 전기차 BMW는 얘는 집행식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냉각 시스템이 되게 뛰어나네? 테슬라 얘네들은 바닥에 안 깔고 셀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튜브 같은 물이 지나가면서 하네? 뭔지 모르게 냉각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내가 그거를 하치우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냉각 시스템이 다른데? 얘네들은 또 다른 방법을 쓰네? 얘네들은 좀 부실해 보이는데? 이거를 봤을 때 배터리의 모듈을 받아서 팩의 설계는 제조사에서 한다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터리의 냉각조차도 제조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의 셀이나 파우치의 각각의 셀 관리 시스템은 누가 깔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깔죠. 배터리 회사로부터는 셀이나 모듈까지를 받는 거고, 자동차에 탑재하는 팩은
제조회사에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해서 배터리 회사에서 줄 수가 없어. 납품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노사장 요새는 세다가 번해서 이렇게 해서 준다 그러면 증거를 줘보세요. 그럼 제가 그 방송을 정확하게 다시 정정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 이 배터리 팩을 완성시킬 때 뭐가 중요하냐? BMS. 배터리 팩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제어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기. 배터리를 제어하는 BMS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로 보면 ECU란 말이에요. ECU. 엔진의 모든 상태를 제어를 ECU가 하죠. 우리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가스 페달을 밟으면 케이블이 연결돼서 드로틀 밸브가 열어서 공기와 연료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내가 가스 페달을 밟으면 ECU가 페달에 밟는 속도와 양을 계산하고 달리는 속도, 저항값,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연료 분사와 공기의 흡입량을 ECU가 제어를 해서 실린더 블럭 안으로 분사를 해주고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ECU가 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BMS가 배터리와 모터의 움직임을 얘가 제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해봐. 얘가 엄청 중요해요. 뭐를 하냐? BMS 마스터에서 하는 일이 SOC, SOH, 충전 상태, 그 다음에 현재 배터리의 운용 상태, 그 다음에 파워 제한, 셀 밸런싱, 릴레이 제어, 냉각 제어, 고장 진단, 전압 전류 온도를 이 BMS가 관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화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화재가 난다. 배터리의 불량이다. 배터리 셀이 안 좋아서 불이 났다. 배터리의 셀이 안 좋은 걸 BMS가 알아서 뭐를 했냐? 셀 밸런싱을 맞춰주면 배터리 셀이 혼자 폭주를 하든 뭐 하든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자동차 우리의 배터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배터리 팩이 있잖아요. 자, 충전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충전한 게 각각의 배터리 하나하나로 따로따로 이게 직렬로 따로따로 하나씩 전류가 들어가요? 아니죠. 연결이 돼 있어요. 직렬,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가 쭉 흐르면서 배터리에 전기가 차는데 어떤 애는 배터리의 상태가 이렇게 많이 차고 어떤 애는 덜 차요. 어떤 애는 중간만 찼어. 그러면 배터리 BMS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여기 보면 셀 밸런싱이라고 해요. 각각의 셀의 밸런싱을 맞춰주는 건데 자, 어떤 배터리는 전압 전류가 꽉 차 있어. 근데 어떤 배터리는 반이 안 되게 차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어하는 게 BMS인데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수백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수백 개 중에 몇십 개 단위로 모듈 하나에 들어가요. 자, 이 모듈이 8개, 12개, 16개가 모여서 배터리 팩이 돼요. 각각의 배터리의 파우치라든가 이 셀에 배터리 양이 얼만큼 있는지, 배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각각이 알 수가 없죠.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전에 전기차를 한참 모든 유튜버들이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빨아줄 때 내가 공부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모듈마다 배터리의 상태를 제어해주는 체커기나 진단기가 얼마나 많이 이 배터리 팩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배터리 팩에 여러 개의 모듈 팩이 깔려 있고 그 각각의 모듈에 수십 개, 많게는 뭐 18개, 20개 이상, 적게는 12개에서 16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거나 파우치가 배열이 되는데 이 각각의 모듈을 제어해주고 감시하는 체커기가 다 작동을 잘 하느냐가 안정적인 배터리 운영의 최우선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불이 난 벤츠 EQ나 기아 EV6나 아이오닉 5에 이런 것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각각의 셀마다 충전 용량이 다를 때 셀 밸런싱의 작동을 해서 각각의 배터리마다 충전량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지 않고 차를 딱 세워놓잖아요. 보통 현대자동차들이 전기차가 과거에 충전 직후에 불이 왜 많이 났게요? 배터리에 내가 의심했던 부분, 여유 마진. 배터리가 용량이 작아.
근데 거리는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충전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끝까지 충전을 했을 때 이건 가정인데 어떤 배터리는 이미 과충전이 된 거예요. 셀 밸런싱이 잘 안 맞으니까. 얘가 이제 열폭주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이 끝난 직후에 얘가 열폭주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직 배터리가 덜 찼어. 셀 밸런싱을 정확하게 못 맞추면 다른 애들은 배터리에 충전이 못 찼으니까 계기판에는 90%, 91% 충전이라고 뜬 거야. 왜? 체커기가 각각의 모든 모듈의 배터리의 상태를 체크를 못하니까 어떤 배터리는 이미 폭주 상태인데 얘는 체커를 못하고 충전이 모자란 배터리는 체커를 한 거야. 그러니까 91%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충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하충전에 의해서 배터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직후에 불이 나. 그럼 사람들이 그래, 누사님, 이거 상당히 설득력 있네? 근데 벤츠차는 안 움직였는데? 충전도 안 했는데? 근데 왜 불이 났어?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벤츠 EQE 전기차, 내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배터리 충전 상태가 절반이든 뭐든 간에 이 배터리 전체의 모든 셀이 50%만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배터리는 좀 더 높아. 어떤 배터리는 더 낮아. 근데 날씨가 덥네? 외부 기온이 막 올라가네? 그리고 전기차가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은 전기 소비가 있잖아요. 왜? 벽돌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씩은 지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차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차의 뭐 시계라든가 뭔가 예비 전력 소모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EQE가 가만히 있다 불이 났다라고 하면 나는 뭐를 의심하느냐? 자, 어떠한 배터리 하나에 전기가 없는 거야. 아니면 어떠한 배터리 셀 하나는 전기가 80% 이상 남아 있었던 거지. 근데 나머지 배터리는 전기가 60%만 있었던 거야. 근데 전력 소비가 있는데 이 옆에 있던 다른 모듈의 배터리 하나가 너무 배터리가 적은 거야. 양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BMS가 이걸 감지한 거야. 우리 차 전체에 각각의 이 팩에서 16개의 모듈이 있는데 한 모듈에는 배터리가 10개씩 들어가 있어. 근데 2번 모듈에 저전압이 뜬 거죠. 근데 보니까 BMS가 체크를 했을 때는 다른 모듈은 저전압이 아닌 거야. 왜 요 2번 모듈만 저전압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BMS가 작동을 한 거야. 야, 셀 밸런싱 맞춰서 얘만 지금 충전이 잘못됐거나 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요쪽에 있는 전기랑 요쪽에 있는 전기 2번으로 옮겨서 2번과 1번과 3번과 4번의 모든 애 밸런싱을 맞춰. 이거를 BMS가 하는 거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BMS가 하는 일이고. 셀 밸런싱을 맞춰라. 명령 수행이 들어간 거예요, BMS. 내가 그러잖아. BMS가 똑똑해야 된다고. 비싸고 좋은 거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밸런싱 작업을 들어갔는데 오진단이었던 거야. 2번 모듈 안에 있는 특정 셀은 이미 90% 이상이 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기니까 DC, AC 변환이나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천천히 들어가든 뭐 하든 뭐 또 다른 감지를 하는데 만약에 DC-DC로 연결이 된다고 봐봐. DC에서 DC로 바로 전력을 옮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고 빠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셀 밸런싱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셀 하나가 과충전이 된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셀 밸런싱 작업이 잘못되면 배터리 팩 내부 일부 셀에서 과전압, 과방전 등이 발생하여 화재의 위험으로 이빠이 연결이 된다. BMS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 배터리의 모니터링. 배터리가 어떤 상태로 움직이는지를 얘가 다 관리를 해. 그러니까 싼 배터리를 썼네 어쩌네 뭐는 그건 개소리인 거예요. 어떤 배터리를 쓰던 간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회사는 BMS가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싸고 안 싸고가 무엇이 중요한디. BMS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 BMS는 누가 만드냐?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핵심으로 1순위로 잘 만들어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자동차의 모든 걸 제어하니까. 얘가 제어를 못하는 순간 불이 난다고 네이버나 구글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기차의 화재는 BMS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때 불이 난다고요.
얘가 그게 안 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전기차의 메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맨날 BMS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의 셀 관리, 셀 밸런싱을 BMS가 핵심 기능 3가지예요. 그 다음 배터리 제어,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제어를 BMS가 하는 거예요. BMS는 달릴 때 모터에 전기를 주고 빼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악셀 페달이 아니라고요, BMS는. BMS가 배터리의 모든 걸 관리하는 거니까 배터리가 잘못되거나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나면 누구 책임이야? 배터리 책임이 아니라 BMS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참 전기차 공부할 때는 얼핏 내가 봤는데 현대 기아 전기차의 BMS가 배터리 셀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개수가 있어요. 배터리 팩에 몇 개가 이 셀 관리를 한다. BMW는 몇 개가 한다. 테슬라는 몇 개가 한다라는 그런 거를 내가 어디서 옛날에 봤어. 찾아서. 누가 보내줬어. 근데 이사 오면서 내가 그걸 분실한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내가 맨날 BMS 얘기해도 별로 관심 있게 듣질 않으니까 나도 지친 거죠. 자꾸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않으시니까 다들. 말하는 나도 지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소홀히 관리를 하고 이사 오면서 없어졌는데 불이 잘 안 나는 제조회사들은 BMS 쪽에 관련된 설비 시설이 잘 돼 있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이번 벤츠는 배터리가 싸구려여서 불이 난 것도 맞지만 그 배터리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BMS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싼 배터리를 쓴 거는 벤츠가 한 거지 그 결정을 소비자나 국가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싼 배터리를 달아서 이윤을 남겨 처먹은 건 벤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츠의 전기차의 화재가 문제인 거지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BMS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웬만해선 불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BMS가 하는 역할들 여기 나와요. 안전에 관련해서 전압과 전류와 온도를 BMS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충전 전압 방지, 폭발 위험 방지라고 딱 나와 있어요. BMS가 하는 역할이. 과방전 전압 방지, 수명이 저하돼. 과방전이 자꾸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류 쪽에서는 과충전 전류 방지, 허용 전류 이하 동작. 과방전 전류 방지, 허용 전류 이하 동작. 쇼트 전류 방지, 순간적인 과방전 미치 전류 방지, 온도, 고온에서의 폭발 방지, 저온에서 수명 저하 방지, 이런 것들을 BMS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충돌해서 배터리 팩에 팍 데미지를 줘서 열폭주를 조장한 거 말고는 대부분은 그 충돌도 충돌됐을 때 배터리 팩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억제 정책으로 차를 만드는 것도 제조사 책임인 거고요. 배터리가 충전 직후에 불이 나던 가만히 세워놨는데 불이 나던 더워서 뜨거워서 불이 나던 간에 모든 건 BMS가 배터리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불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BMS의 역할과 BMS의 모든 것들을 구글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아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는 대부분 다 BMS 때문에 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BMS는 누가 만들어?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 냉각에 관련된 시스템을 설비를 까는 것도 제조사에서 하는 거예요. 얘네가 냉각을 제대로 잘해주면 열폭주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냉각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테슬라, BMW 요 방식이 아마 현대기아는 내가 알기로는 바닥에만 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BMW인가 어떤 회사는 위아래로 깔려요. 냉각 시스템이. 어떤 회사는 셀 사이사이로 냉각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냉각수가. 냉매를 직접 넣어서 집행식으로 해서 냉매의 차가운 그 특성을 전달시켜주는 어시스트를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배터리의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해서 장착하는 것도 자동차 제조회사가 한단 말이에요. 고로 배터리를 완벽하게 팩으로 다 완성해서 그대로 차에만 달면 되는 걸로 배터리 회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배터리 팩 때문에 불이 났어. 이 배터리 팩 누가 만들었어?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불나면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라니까요. 왜 자꾸 배터리 회사 얘기를 해? 배터리 회사가 뭐 했다고. 아니 그 비싼 물건을 수주를 줘서 돈 주고 사오는데 내가 원하는 값을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돼야 우리 회사에 납품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돈 주고 너네 거 사갈 거다? 그러면 그 이상의 품질이 되는 거를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사오면서 물건도 안 보고 사온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불났으니까 배터리 회사 책임이야? 아니, 그, 한 팩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되는 거를, 물건 퀄리티도 안 보고 그냥 사왔어? 아니, 자기들의 기준을 통과했으니까 사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이 잘못된 거지. 니들이 세운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배터리가 불량나, 그 불량을 받지 말았어야지. 왜 받았어,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고, 그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질라 그래? 카라콜라 그런 말 했더만. 잘못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걔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떠들었어. 본인이 그 짓을 안 하더만.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자동차 이 배터리 제조사 불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야. 카라콜라가 던진 돌이 다 이렇게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왜 이걸 남 탓을 하냐고.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물어주겠습니다 하고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이윤을 제일 많이 남겨 처먹었잖아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니 배터리 BMS 시스템 다 니들이 했잖아요. 니들이 차 제작 설계할 때 니들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엄한 데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래, 왜. 무슨 이 와중에 스프링클러로 물타기를 하고 무슨 중국산 배터리, 누가 중국산 배터리 쓰래? 지들이 갖다 써놓고선. 그럼 배터리 씌고 건품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수준 미달이면 니들이 알아서 걸러야지. 수준 미달인 배터리를 왜 갖다 달고 왜 비싸게 차를 팔아 처먹어, 왜. 돈 다 남겨먹을 거 다 남겨 처먹고 나서 무슨 배터리 탓을 하고 잡아. 배터리를 관리를 하라고, 관리를. BMS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BMS 시스템조차도 어설프고 싸구려 시스템이니까 각각의 모듈과 셀을 관리를 못하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존나게 의심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반박자를 만들어서 보여주든가, 각각의 셀을 관리한다라는 거 증명을 해주시든가. 다 관리했는데도 관리의 범주를 넘어서 지가 혼자서 그냥 뭐 안드로메다에서 터졌다라고 그 과학적인 장면을, 자료를, 증거를 내밀어.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방송을 해줄라니까. 각각의 모듈 다 제어도 안 할 거면서 돈 아까워서 안 하는 거지. 뭐 돈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다른 이유 있어? 제조사에서 물건 간소화시켜서 만드는 게 돈 아끼는 거 말고 뭐 있어? BMS 시스템 닮은 차가 더 무거워. 이미 2.6톤이잖아요 이미. 뭔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유튜버들이 존나 떠들기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아주 그냥 창덕궁에서 그냥 호요시 가고 살 놈들이 아주 그냥 다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그렇게 하나 몰라.